코어 EV의 핵심 자산은 엔비디아 GPU죠. 생각보다 많이 샀더라고요. 많이 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관계로 들어섰고요. 돈도 투자해줬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네오 클라우드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코어 EV 같은 경우에는 부독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는 거죠. 추경 매수는 상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톡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기반한 레버리지 플레이 기업을 갖다가 오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코어 EV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 가격은 40불이었고요. 연초 4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주시장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말부터 주시장도 반등했었고요. 이 기업도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숏 커버링이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랠리를 했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리스크들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코어 EV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업인데요. 201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채굴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암호화폐가 조금 변동성이 크죠. 고민이 많은데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겪었죠. 저도 겪었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업들,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상하고 있는 AI에 주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AI에 그 특화된 GPU 클라우드를 구축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좀 취약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두 번째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갖다 발생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한 부담감, 이는 재무 리스크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대규모 인수가 있었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이라고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인수 잘 된 거냐,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부담이 있고 지금 M&A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익이 받쳐주지 않고 매출도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성장은 빠릅니다.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 그런 부분, 이 네 가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살펴보기 전에 이 코어 EV가 있는 시장 뭐냐 조금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보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구글도 가지고 있죠. 이 범용적인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AI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GPU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GPU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또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죠. 열 쿨링 시켜야 됩니다.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범용 워크로드 인프라랑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새로운 네오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성능 컴퓨팅, 고대역폭의 커뮤니케이션,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쿨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 갖추고 있는 회사가 코어 EV입니다. 세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플래티넘 등급을 갖다가 코어 EV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H백 클러스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이 네오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은 있죠. GPU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출을 만들려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GPU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더불어서 코어 EV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매출 같은 경우는 20억 달러였는데요. 25년은 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람다, 크루소, 네비우스 같은 회사가 있고요. 대형 기업들도 물론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격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네오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오클라우드 시장에서 코어이브는 넘버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네오클라우드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을 여러분들 계약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24개월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 사용량이 있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를 깔아놓고요. 고객과 장기 약정을 갖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가시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워낙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5년치 정도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확보된 AI 기업들 계약들을 합쳐보게 될 경우에는 한 6년치 약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또 GPU를 사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확보된 만큼 GPU를 구매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출이 발생할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확보된 만큼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을 갖다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부채 상환도 이에 따라서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자산 GPU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2의 핵심 자산은 엔비디아 GPU죠. GPU를 갖다가 우리 초반에 구매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샀더라고요. H100, H200, GB200 포함해서 1만 개 이상의 H100 클러스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정말 많은 고성능 GPU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H100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2,000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대비 얼마나 많은 GPU를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랑 특별한 관계를 맺을래? 전략적 관계로 들어섰고요. 돈도 투자해줬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2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GPU를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코어2 이쁘니까 너 먼저 가져가라. 최첨단 GPU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코어2는 장사를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NVIDIA GPU에 대해서는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에 수요는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GPU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가성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다. 100분의 1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격이 100이었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옛날엔 100의 가성비를 보였다고 하면 향후에 몇 년 후에는 1로 이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는 비용이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얘기를 하게 되면 포르쉐 똑같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은 몇억 원 낸다고 하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자전거 가격으로 포르쉐의 성능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은 갖다가 무섭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GPU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코어2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인해서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가의 GPU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산 가치 또한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종합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부채 상환 압력에 시달리게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GPU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 기업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코어 2부의 취약성,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 첫 번째입니다. 매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코어 2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능력으로는 이걸 갖다 감당을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코어 2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폭증했던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너무 의존적인 그 매출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 2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존들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하고 최근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하고도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너무 많다. 그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GPU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지속이 돼야 되고요. 이 선행 투자는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부채 증가는 이자 비용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압박하는 거죠. 회사도 이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매출에 딱 한해서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부채에 대한 압박을 갖다 잘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슈,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입니다. 인수 금액 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채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기가와트 해당되고 있는 전력 설비를 가지고 있고 1기가와트를 더 추가시킬 수 있는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 그 다음에 냉각 관련된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어서 사실 코어 2부의 지배력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자산적인 측면 위에도 운영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12년 동안 내야 될 임대료 100억 달러를 갖다가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 말까지 연간 5억 달러에 해당되는 비용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조달 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잖아요. 회사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융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 비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5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50억 달러인데요. 시가총액을 갖다가 매출로 나눈 비율, PSR로 봤을 경우에 지금 13배 정도 됩니다. 보통 10배 이상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건 제조업이나 전통산업에서 소비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용하고요. 2024년에서 25년 매출이 2.5배 정도 급등하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SR 지표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는 점차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놓고서 싸다 비싸다를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이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이익이 따라와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불거지고 시장의 변동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상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급락했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한번 사보는 게 좋은 성장주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월가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이번에 지금 1분기 실적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부분을 갖다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이자 비용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안 좋아지고 있다.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했는데 인수 후에 경영진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비용 줄이면서 잘 통합시킬 수 있는 그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잘 될 수 있느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어 2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성장을 갖다가 레버리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오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에서 잘 포지셔닝 돼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AI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다고 하면 코어 2부도 이에 따라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리스크들은 존재하겠죠. 주가는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이슈톡이 잘 따라가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립토 관련된 많은 법안들 그리고 이슈들이 미국 증시, 미국에서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